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5년 해로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60세 아내. 그녀는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한 권을 발견합니다. 먼지가 쌓인 그 통장을 펼쳐본 순간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잔액 15억 3,200만 원. 평생 돈 없다, 아껴 써라라고 했던 남편이 어떻게 이런 거액을 숨겨둘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녀는 3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의문의 금액들. 그리고 그 돈이 나가는 곳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에게는 남편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평생 남편을 위해 아껴가며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곳에 가정을 꾸리고 거액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15억 원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돈을 둘러싼 가족들의 싸움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김미숙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미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5년간 해온 습관이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하지만 옆자리는 이미 차가워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 재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미숙은 아직도 습관적으로 남편을 깨우려 했다.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미숙은 지난 35년을 떠올렸다. 재수는 항상 돈에 무심한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없다고 늘 말했다. 미숙아, 이번 달도 빠듯하네. 애들 학원비 때문에 카드값 밀릴 것 같아. 전기세 고지서 왔는데 또 올랐네. 어떻게 이렇게 살림이 팍팍할까? 이번 보너스는 기대하지 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반토막 날 거야. 그럴 때마다 미숙은 더 아껴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사고 옷은 몇 년씩 입고 미용실도 6개월에 한 번만 갔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재수는 가끔씩 사라지는 시간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면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술 냄새가 났지만 표정은 묘하게 밝았다. 오늘 모임 어떠셨어요? 응, 그저 그래. 피곤하니까 먼저 자. 재수는 늘 대답을 얼버무렸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휴대폰이었다. 재수는 휴대폰을 볼 때면 항상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봤다. 여보, 누구 전화해요? 아, 회사 일이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미숙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것은 돈 관리였다. 재수는 항상 돈이 없다고 했지만 정작 통장 관리는 모두 자신이 했다.
미숙은 생활비만 받을 뿐 재수의 월급이 얼마인지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미숙아, 가계부는 내가 쓰고 은행 일은 내가 할게. 남자가 돈 관리는 해야지.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바깥 일을 하니까 돈 관리도 남편 몫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상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큰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는 전세금 2억을 선뜻 내주었다. 딸 수진이가 유학한다고 했을 때도 1년 학비 5천만 원을 주저없이 보냈다. 여보,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적금 깨고 대출 받고 했지. 자식들 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 미숙은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재수는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돈을 보냈다. 미숙이 물어보면 시골 어머니 용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수의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여보,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시골 친척들한테 보내는 거야. 농사 짓느라 힘드시니까. 그때마다 재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미숙은 넘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다. 재수의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런 큰 돈을 줄 수 있었을까? 매월 친척들에게 돈을 보낼 여유가 어디 있었을까? 무엇보다 이상한 건 재수가 죽기 전 몇 달 동안의 행동이었다. 갑자기 미숙에게 친절해졌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미숙의 건강을 걱정하고 같이 여행도 가자고 했다. 미숙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많아지네.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때는 남편이 철이 들었나 보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재수는 뭔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치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예감한 것처럼.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큰아들 민호와 딸 수진이 왔다. 엄마, 아빠 서류 정리하러 왔어요. 오늘은 아빠 책상부터 정리해보죠. 아이들이 와서 다행이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던 남편의 유품 정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미숙은 아직 몰랐다. 곧 발견하게 될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엄마, 아빠 서류들이 정말 많네요. 큰아들 민호가 재수의 책상 서랍을 열며 말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은 걸 보관해 두셨을까요? 딸 수진이도 고개를 저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이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의 책상을 뒤지는 일이 왠지 죄스러웠다. 보험증서, 적금 통장, 카드 명세서. 어머, 이게 뭐예요? 민호가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뭔데? 미숙이 다가갔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재수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봉투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다. 열어볼까요? 수진이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통장 2권과 편지 몇 장이었다. 이 통장들 처음 보는데요.
민호가 통장을 펼쳐보며 말했다. 은행 정기적금. 예금주가 김재수 아빠네요. 미숙이 통장을 받아들었다. 첫 번째 통장은 평범한 적금 통장이었다. 잔액은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적금이 있었구나. 아빠가 왜 숨겨뒀을까? 미숙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두 번째 통장을 펼쳐본 순간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잔액 15억 3,200만 원. 15억? 민호와 수진이가 동시에 소리쳤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미숙은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분명 15억이 맞았다. 아빠가 언제 이런 돈을? 미숙의 손이 떨렸다. 평생 돈이 없다고 아껴 써야 한다고 했던 남편이 15억이나 되는 거금을 숨겨뒀다니. 엄마, 거래 내역을 봐요. 민호가 통장을 넘겨보며 말했다. 매월 500만 원씩 정기 입금이 되고 있네요. 이게 10년 넘게 계속됐어요. 500만 원씩. 미숙이 놀랐다. 아빠 월급이 350만 원인데 어떻게 매달 5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의문을 표했다. 민호가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입금자 명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이정희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요.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금한 거예요. 이정희? 미숙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누구지? 이정희가 누구야? 엄마도 모르세요? 민호가 물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미숙은 머리를 짚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수진이가 통장을 더 넘겨보더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돈이 나간 기록도 있어요. 어디로요? 매년 한 번씩. 5천만 원에서 1억씩 큰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민호가 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출금 장소가 이화여대 앞 은행 지점이네요. 이화여대 앞. 미숙은 그 지역에 갈 일이 전혀 없었다. 재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걸 봐요, 엄마. 수진이가 또 다른 거래를 가리켰다. 박은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이체가 되고 있어요. 매월 200만 원씩. 박은정? 또 다른 모르는 이름이었다. 민호가 봉투에서 편지들을 꺼냈다. 이 편지들도 봐야겠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재수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정희야, 이번 달도 고마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를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정희. 미숙은 편지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두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정희야, 은정이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네.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은정이? 수진이가 반문했다. 제 이름이 수진인데 은정이는 또 누구예요? 미숙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정희, 박은정, 은정이. 모두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편지를 읽은 순간 미숙은 정말로 기절할 뻔했다. 정희야, 은정이가 이번에 유학을 간다고 하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 딸. 민호와 수진이가 동시에 소리쳤다. 아빠가 다른 딸이 있다고요?
미숙은 편지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미숙을 부축했다. 하지만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마지막 편지를 읽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뭔데? 이 편지 날짜가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미숙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정희야, 내가 곧 떠날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은정이한테는 절대 아빠 얘기하지 마. 그리고 미숙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미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수는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불안하게 물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봐야 하나요? 민호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미숙은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15억 3천만 원. 이 돈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정희라는 여자는 누구인가? 더 중요한 것은 재수에게는 정말로 다른 딸이 있는 것인가?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통장을 발견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미숙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엄마, 이 돈이 진짜 아빠 거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민호가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네, 확실합니다. 예금 주는 김재수 씨가 맞고요. 개설일은 15년 전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미숙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15년 전이면 자신들이 결혼한 지 20년째 되던 해였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있나요? 수진이가 물었다. 입금자는 대부분 이정이라는 분이시고요. 최근 몇 년간은 매월 500만 원씩 정기 입금되고 있습니다. 미숙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정이라는 사람이 15년 동안 남편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숙은 재수의 물건들을 더 뒤져봤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재수의 오래된 수첩을 뒤지던 중 한 페이지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정희의 010-9876-5432. 은정이 학원비 매월 150만 원. 은정이 용돈 매월 50만 원. 전화번호가 있었다. 이거 전화해 볼까요? 민호가 망설이며 물었다. 해봐. 이제 알아야 해. 미숙이 결심을 굳혔다. 민호가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희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재수 씨의 아들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재수 오빠, 어떻게 연락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로.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정희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였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정희가 말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화여대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미숙은 민호, 수진과 함께 이화여대 앞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은 40대 후반의 여자가 손을 들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이정희입니다.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다. 미숙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15년 동안 남편과 연결된 여자를 마주하니 복잡한 기분이었다. 재수 오빠가 정말 돌아가셨나요? 이정희가 먼저 물었다. 네. 갑자기 민호가 답했다. 이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는 제 은인이에요. 은인이요? 미숙이 반문했다. 15년 전에 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가해자가 도망가 버렸죠. 이정희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병원비가 2억이 넘게 나왔어요. 저는 혼자 사는 몸이라 돈이 없었고 죽으려고 했죠. 그때 아버지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다. 네. 오빠가 그때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모든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미숙은 15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 재수가 맹장염으로 입원했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졌었다. 그래서 그 돈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오빠는 이자도 받지 않으시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셨어요. 이정희가 계속 말했다. 저는 작은 가게를 하면서 매월 조금씩 갚아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사업이 잘 되어서 매월 500만 원씩 갚을 수 있게 되었죠. 그제서야 통장의 비밀이 풀렸다. 재수가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이고 이정희가 그 돈을 갚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박은정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민호가 물었다. 이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 딸이에요. 딸. 15년 전 사고 당시에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미숙의 가슴이 쿵했다. 사고로 조산을 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살았어요. 그 아이가 은정이에요. 그럼 편지에 나온 은정이가 네, 제 딸이에요. 오빠가 은정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이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병원비를 내주신 것도 모자라서 은정이 학비까지 도와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지금은 유학까지 보내주셨죠. 미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딸을 친딸처럼 키워준 것이었다. 오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정희가 말했다. 제가 사업이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고, 은정이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가 주시고,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와 다른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희가 당황했다. 오빠는 제게 은인이에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시고, 은정이의 든든한 후견인이셨죠. 미숙은 안도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었지만 15년 동안 다른 여자와 아이를 도와주느라 집안이 어려웠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오빠가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이요? 사실 오빠께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어떤 말씀이요? 통장에 있는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비가 그러셨어요. 이 돈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 내가 죽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미숙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그건 말씀 안 해주셨어요. 다만, 이정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주면서 때가 되면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봉투에는 미숙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미숙의 손이 떨렸다. 남편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모두가 이정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바빴다. 엄마, 그 봉투. 열어봐야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숙은 가방 속 봉투를 만져봤다. 미숙에게라고 적힌 남편의 글씨가 떨리는 손끝에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그리고 은행 대여금고 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대여금고. 민호가 놀라며 말했다. 미숙이 편지를 펼쳤다. 재수의 마지막 글이었다. 미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35년 동안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다.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다. 15억은 사실 당신 것이다. 내 것? 미숙이 어리둥절해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2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미숙이는 모르지만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미숙이가 고생하지 않게 써달라고. 당신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사실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모으고 계셨다. 그 돈이 당시 5억이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그런 돈을 남겨두셨다니.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당신께 바로 드릴 수 없었다. 사업을 한다며 그 돈을 투자했고 운이 좋게도 3배로 불어났다. 그것이 지금의 15억이다. 민호가 편지를 빼앗듯 받아서 계속 읽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이정희의 사고는 내가 낸 사고였다. 수진이가 소리쳤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이정희를 치었다. 하지만 겁이 나서 도망쳤다. 그 후 병원에서 이정희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미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남편이 뺑소니 가해자였다니. 그래서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이었고 은정이를 돌본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다. 이정희는 끝까지 내가 가해자인 줄 몰랐다. 편지가 끝나갈수록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숙아, 이 돈은 원래 당신 것이다. 당신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남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저 관리만 했을 뿐이다. 미안하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이 15억은 엄마 거라는 거네요. 그런 것 같네.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호의 표정이 바뀌었다. 엄마, 그럼 이 돈, 우리가 상속받는 거죠? 상속. 미숙이 반문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오는 돈이잖아요. 수진이도 동조했다. 맞아요. 15억이면 우리가 각각 7억 5천씩 받는 거네요.
미숙은 자식들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민호가 말했다. 저는 대출 때문에 매달 이자만 3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이 돈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미숙은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서늘함을 느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니? 엄마, 미리 상속을 받으면 안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전증여 같은 걸로요. 뭐라고? 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것이 될 돈인데. 지금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수진이가 거들었다. 너희들. 정말. 미숙이 말을 잊지 못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민호의 아내 영미였다.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영미가 인사하더니 거실의 분위기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가 영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15억의 통장,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상속 이야기까지. 영미의 눈이 번뜩였다. 15억이요? 응. 그런데 엄마가 생전증여를 꺼리시네. 어머니. 영미가 갑자기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영미야, 뭘 하는 거야? 어머니, 사실 저희가 빚이 너무 많아요. 민호 오빠 사업 때문에. 집도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에요. 미숙이 놀랐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빚이 있는데. 5억. 아니, 이자까지 하면 6억 정도 됩니다. 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큰아들이 그런 상황인 줄 몰랐다. 그때 수진이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저희도 사정이 안 좋아요. 남편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어서. 너희들이 왜 이제 와서. 엄마,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실 거죠? 영미가 미숙의 손을 붙잡았다. 미숙은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15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자식들이 모두 달라 보였다. 엄마, 결정해 주세요. 민호가 재촉했다. 우리 빚부터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엄마도 편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그래요, 어머니.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게 맞잖아요. 영미도 거들었다. 미숙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당신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남겨주신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다.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요?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주신 거야. 너희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이 어려운데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도 참 이기적이시네요. 수진이가 비아냥거렸다. 미숙은 자식들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너희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 같은 건 말이에요.
미숙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자식들과의 다툼 후 미숙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호와 수지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영미는 아예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가족이 무너지는구나.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었다. 재수가 남긴 대여금고 열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혼자서 은행에 가기로 결심했다. 대여금고 개방을 원하시는군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네, 남편이 돌아가셔서 신분증과 열쇠 그리고 사망증명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는 길, 미숙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3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었다. 대여금고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봉투에는 미숙의 아버지 유원장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유원장을 펼쳤다. 나 김영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딸 김미숙에게 물려준다. 단, 미숙이가 고생하지 않도록 사위 김재수가 관리하되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다. 작성일은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부동산 투자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5억 원으로 구입한 땅의 매매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 땅들이 개발되면서 현재 15억의 가치가 된 것이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미숙은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이정희 교통사고 관련 증거자료요. 안에는 사고 당일의 CCTV, 영상 USB, 재수의 자백서, 그리고 이정희가 보낸 감사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자백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다. 나 김재수는 2008년 3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이정희를 치고 도주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 이정희는 이미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다. 이정희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했다. 그녀는 사고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미숙은 손이 떨렸다. 남편이 이정희의 기억상실을 이용해 진실을 숨긴 것이었다. 네 번째 봉투에는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다. 박은정 출생의 비밀. 안에서 나온 것은 병원 기록과 DNA 검사 결과였다. 박은정 이정희의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김재수. 미숙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서류를 더 읽어보니 전말이 드러났다. 이정희는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재수였던 것이다. 사고 몇 달 전 재수와 이정희는 짧은 만남이 있었다. 마지막 봉투에는 재수의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미숙아, 이제야 모든 것을 말한다. 20년 전 나는 당신 아버지로부터 5억을 맡았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해서 15억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정희를 만났다. 나는 외로웠다. 당신은 아이들만 돌보느라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나는 그것이 서운했다. 이정희와 몇 번 만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그래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 그리고 우연히 이정희를 치게 되었다. 그것은 사고였지만 동시에 내 잠재의식 속 소망이었을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병원에서 이정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기억상실증으로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때부터 가명을 쓰며 그들을 도왔다. 은정이는 내 딸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다. 대신 숙부처럼 그 아이를 돌봤다. 미수가, 나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 당신을 속이고, 이정희를 속이고, 은정이를 속였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 15억은 당신 것이다. 그리고 이정희와 은정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 여자를 교통사고로 치고 기억상실을 이용해 진실을 숨기고 15년 동안 거짓으로 그들을 도운 것이었다. 이런 사람과 35년을 살았구나. 미숙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마지막 서류를 보니 재수가 몰래 작성해둔 또 다른 유언장이 있었다. 나의 사망 후 이정희와 박은정에게 진실을 알리고 15억 중 5억을 그들에게 지급한다. 미숙은 현기증이 났다. 재수가 죽어서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정희에게서 온 전화였다. 사모님, 급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은정이가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무슨 편지요?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래요. 그런데 은정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편지에는 내 진짜 아버지는 김재수다라고 적혀 있어요. 미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누군가 저희를 괴롭히려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숙은 대여금고를 다시 들여다봤다. 혹시 빠뜨린 것이 있나 싶어서. 그때 금고 맨 구석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은 미숙의 선택에 맡긴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 재수. 미숙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둘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정희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정희 옆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재수와 닮아 있었다. 은정이입니다. 이정희가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은정이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의 숨겨진 딸을 직접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사모님, 이 편지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이정희가 봉투를 내밀었다. 미숙이 편지를 읽어보니 재수의 필체였다. 은정아, 이 편지를 받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나는 너의 진짜 아버지다. 은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이정희가 당황하며 말했다. 은정아, 나도 모르는 일이야. 재수 오빠가 왜 이런. 미숙은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그 편지가 맞아요. 뭐라고요? 이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재수가 은정이의 친아버지예요. 미숙이 대여금고에서 가져온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은정이가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미숙이 교통사고 자료를 꺼냈다. 15년 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재수였어요. 이정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재수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정희 씨를 쳤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미숙의 말에 카페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재수 오빠는 제 은인이었어요. 이정희가 울먹였다. 그래서 더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자신이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인 줄 모르는 당신을 도와야 했으니까. 은정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은정아. 이정희가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은정이는 이미 흥분 상태였다. 제가 15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었다고요? 은정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도 속았고 저도 속았다고요? 은정이가 눈물을 흘렸다. 그때 미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재수가 당신들을 위해 남긴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정희가 물었다. 15억 중 5억을 당신들에게 주라는 유언장이에요. 5억. 은정이의 눈이 커졌다. 네. 재수가 마지막까지 당신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재수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우리를 속였잖아요. 그런 사람의 돈은. 엄마. 은정이가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5억이에요. 5억. 은정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은정이가 소리쳤다.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15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당연히 보상받아야죠. 미숙은 은정이의 반응을 보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의 아이들과 똑같았다. 하지만 은정아, 엄마, 현실을 봐요. 은정이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다. 저는 유학 중에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요. 그런데 5억이 있으면. 이정희가 당황했다. 은정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사모님. 은정이가 갑자기 미숙에게로 향했다. 사모님께서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어요. 은정아. 이정희가 딸을 말렸지만 은정이는 이미 흥분해 있었다. 엄마, 15년 동안 속았는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누군가 와 있어요. 누군가? 변호사래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같이 와 있어요. 미숙의 심장이 쿵했다. 어떤 사람들? 자기들이 아버지의 숨겨진 가족이라고. 뭔가 이상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미숙은 이정희와 은정이를 바라봤다. 제가 먼저 가봐야겠어요. 사모님. 은정이가 부르짖었다. 5억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미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재수에게 또 다른 숨겨진 가족이 있다는 것인가? 집 앞에 도착하니 낯선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자와 30대 남자, 그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 어머니시죠. 50대 여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저는 한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들 재영이고요. 누구세요? 미숙이 당황하며 물었다. 한미선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저는 김재수 씨와 25년 동안 동거해온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재영이는 재수 씨의 아들이고요.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5억 중 일정 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미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재수에게 이정희 말고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25년 동안. 그럼 재수가 언제부터? 결혼 10년 후부터예요. 한미선이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민호와 수진이 어머니 뒤에서 떨고 있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몇 명의 여자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3명입니다. 부인인 미숙 씨, 이정희 씨, 그리고 한미선 씨. 미숙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35년 결혼 생활이 완전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15억을 둘러싼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미선과 재영 변호사가 한쪽에 앉아 있고 민호와 수진이 다른 쪽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25년 동거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저희는 사실상 부부였어요. 한미선이 당당하게 답했다. 재수 씨는 주중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이쪽에 왔거든요. 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재수가 주말에 집에 있을 때만 진짜 남편이었다는 것인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언제 집에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영이가 대답했다. 주말이요. 아버지는 평일에는 저희와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라고 하지 마. 수진이가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야. 저한테도 아버지예요. 재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김재수 씨와 한재영 씨는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미숙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재수에게는 은정이뿐만 아니라 재영이라는 아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정희와 은정이가 들어왔다. 사모님, 갑자기 연락이 안 되셔서. 이정희의 말이 끊어졌다. 거실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당황한 것이다. 누구세요? 저희는 한미선이 일어나서 말했다. 한미선이라고 합니다. 재수 씨와 25년간 함께 살았고요. 25년? 이정희가 놀랐다. 그럼 재수 오빠가 저희와 만날 때도? 네. 저희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정희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도 재수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은정이가 재영을 보며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 아들 재영이에요. 한미선이 답했다. 아들. 네. 재수 씨의 아들이죠.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저희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 재영이 비아냥거렸다. 아버지는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만나셨던 거잖아요. 너도 그 중 하나야. 은정이가 대들었다. 뭐라고? 재영이 일어섰다. 조용히 해. 미숙이 소리쳤다. 모두가 미숙을 바라봤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가 나서서 정리했다. 정리하자면 고인 김재수 씨에게는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례대로 가리키며 말했다. 법적 배우자인 박미숙 씨와 자녀 민호, 수진. 사실혼 배우자인 한미선 씨와 자녀 재영. 그리고 미혼모 이정희 씨와 자녀 은정. 총 3명의 여성과 4명의 자녀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미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재수가 이렇게 복잡한 이중, 삼중 생활을 했다니. 그래서 15억을 어떻게 나누자는 거예요? 민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50%, 자녀들이 50%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럼 엄마가 7억 5천, 우리가 각각 2억 5천씩. 수진이가 계산했다. 잠깐요. 한미선이 끼어들었다. 저희도 25년간 사실혼 관계였으니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요. 은정이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5억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에 써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송을 해야죠. 법원에서 판단받는 수밖에.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소송. 네. 재산분할 소송, 인지청구 소송, 상속권 확인 소송.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일어났다. 다들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미숙을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죽자마자 돈 나눠 가지려고. 엄마, 하지만. 민호가 말하려고 했지만 미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35년을 속고 살았어요. 내 남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여자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들 돈 얘기만 해요? 한미선이 일어났다. 미숙 씨 심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25년을 기다렸어요. 저희도 15년 동안 속았어요. 은정이가 거들었다. 모두 피해자라는 거죠. 미숙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럼 가해자는 재수 혼자고 우리는 모두 피해자. 그때 재영이가 입을 열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재영을 바라봤다.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큰 혼란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다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 너희들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게 돼서라고 하시면서 재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주셨어요. 봉투를 열자 재수의 마지막 편지가 나왔다. 모든 가족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남자였다. 세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고 착각했고 모든 사람을 속였다. 15억은 원래 미숙의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족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법정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해결해 달라.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미숙이 천천히 말했다. 좋아요. 그럼 제가 결정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15억 중 10억은 제가 갖겠어요. 나머지 5억을. 미숙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한미선 씨에게 2억, 이정희와 은정이에게 3억을 주겠어요. 엄마.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소리쳤다. 우리는 뭐예요? 너희들은. 미숙이 자식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나를 버리려고 했잖아. 돈 때문에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했잖아. 엄마, 그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상속받아. 지금은 한 푼도 안 줘.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6개월 후. 미숙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15억 중 10억으로 산 이 집은 그녀 혼자 살기에는 조금 컸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약속대로 한미선에게는 2억을, 이정희와 은정이에게는 3억을 주었다. 법적 절차도 모두 마쳤다. 현관문 벨이 울렸다. 이정희와 은정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있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았다. 3억으로 새 가게를 차렸고 은정이는 유학을 무사히 마쳤다. 들어와요. 거실에 앉자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15년 동안 그리워했는데 막상 진실을 알고 나니까 원망만 가득했어요. 미숙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은정이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요. 이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가게도 잘 되고 은정이도 좋은 직장 구했고 그때 또 다시 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한미선과 재영이었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한미선도 예전보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2억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영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제는 미숙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존댓말을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미숙이 물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한미선이 답했다. 처음에는 원망도 많았어요. 25년을 속고 살았다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재수 씨도 나름대로는 저희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재영이가 끼어들었다. 아버지는 욕심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모두가 재영을 바라봤다. 세 가족을 모두 사랑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미숙이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 모두 새 출발을 했잖아요. 맞아요.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말이지만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을 테고. 그러게요. 이정희도 동의했다. 서로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서. 그때 현관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배를 누르지 않고 망설이는 것 같았다. 미숙이 문을 열어보니 민호와 수진이 서 있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뭐 하러 왔니?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사과하러 왔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엄마,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미숙은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6개월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기억해요. 엄마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이기적이라고 했지. 죄송해요, 엄마. 수진이가 울먹였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준 걸 알고 나서 자식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거실에서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사모님,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아니에요. 계세요. 미숙이 말했다.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미숙이 민호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 이정희와 은정이 한미선과 재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어. 그리고 나에게 고마워했어. 엄마, 너희들이 진짜 내 자식이라면 내가 힘들 때 함께 했어야 했어.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돈만 보였지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 민호와 수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너희들도 나도. 엄마, 정말로 우리를 용서 안 할 거예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어떻게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 민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식들이 돌아간 후 거실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 앉았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60년을 살면서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가족이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해와 배려가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미숙을 바라봤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저녁 무렵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미숙은 혼자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오늘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35년간 속고 살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돈이 없어도 존재한다. 이제 나는 자유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 수 있다. 일기를 덮고 미숙은 창밖의 한강을 바라봤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은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남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숙 씨는 35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숨겨진 통장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돈 때문에 등을 돌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인생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